오늘은 루이 14세의 이야기를 하고 영화 왕의 춤을 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전쟁도 끝이 나고 이제 콜럼버스가 해로를 발견한 미 대륙을 식민지화한 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당시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 루이 14세와 그리고 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세기 루이 14세 시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루이 13세와 스페인 출신 왕비 안느 도트리슈 사이에서 태어나 1643년 5세 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내맡겨진 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모후인 안느 도트리슈는 그에게 신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루이가 9세가 되던 1648년 프롱드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귀족들과 파리 고등법원까지 왕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에 루이는 두려움과 굴욕감, 거기에다가 추위와 배고픔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루이 14세는 파리의 귀족들과 평민들 모두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1653년 프롱드난을 진압한 재상 마자랭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되고 어린 왕 루이는 예술과 우아함 그리고 과시하기를 특히 좋아하는 마자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1660년 스페인과의 화평을 위해 스페인 왕의 딸 마리 테레즈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1661년 3월 9일 마자랭이 죽자 3월 10일 왕은 몸소 왕국을 다스릴 모든 책임을 떠맡겠다는 뜻을 밝혀 신하들을 놀라게 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왕을 신을 대신하는 인물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귀족들을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방탕한 생활에 흠뻑 젖어들도록 해서 이제 귀족들은 오직 왕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또 음악가 릴리와 극작가 몰리에르, 또 라시느 등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이 작품을 통해 왕의 권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몰리에르의 따르티프를 통해 귀족과 성직자를 풍자하는 그런 예술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1682년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며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점차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신비한 존재가 됩니다. 또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네덜란드를 공격하고 또 일찍이 합스부르크,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을 무찌르며 유럽의 최대 강대국이 되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강한 함대를 가진 그를 대왕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 당시 프랑스의 위신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정부로 몽테스팡 후작 부인이 있습니다. 또 맹뚜농 부인이 있는데 이 맹뚜농 부인은 가난한 시인인 도비니의 딸로 22살이나 많은 시인 스카론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루이 14세의 정부였던 몽테스팡 후작 부인의 그 아들의 가정교사로 입궁을 하게 돼서 돈으로 맹뚜농 자귀를 사게 되고 왕비가 죽은 후에는 루이 14세와 비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탕했던 왕을 경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매우 경건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죽을 때까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1685년 낭뜨 칙령을 철회하고 루이 14세는 프로테스탄트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왕세자와 증손자가 죽는 그런 불행도 맞게 됩니다. 1715년 77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손자의 아들에게 곧 증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 루이 15세이지요.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17세기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오네토 옴무 곧 젠틀맨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영웅이나 성자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절대 왕정이 세워지기 전 르네상스의 무절제를 진정시키고 어떤 절제와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젠틀맨은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내적이고 외적인 엘레강스를 가졌다고 하는데, 즉 내적으로 많은 교양을 갖추고 외적으로도 옷도 잘 입는 그런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베르사유 파티 문화, 즉 궁정 문화는 1715년 루이 14세 죽음 후에 귀족들의 살롱으로 문화가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르주아들도 함께하는 부르주아 살롱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문화는 카페 문화로 옮겨가는데, 이 카페라는 곳은 초대받지 않아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익명성의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여론이 조성돼서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 왕의 춤을 보겠습니다. 네, 어린 루이 14세가 발레하는 모습입니다. 네, 릴리의 모습이죠. 네, 엄마의 모습이고요. 발레는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Encore à l'aube de son feu. Déjà. Et une victoire.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요. 모우의 섭정을 막고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Résister. Résister à sa colère. La face du théâtre change. Jusqu'à ce jour, j'ai laissé gouverner mes affaires par mes ministres. Mazarin. Je régnerai seul. Je gouvernerai par moi-même. Vous ne prétendez pas gouverner sans Premier ministre? Si, madame. C'est exactement ce que je compte faire. Quant à mon goût pour les ballets, sachez ceci. Mon père a fondé l'Académie de la langue française. Vous déplaise à vous et à vos amis de noir vêtus. Je serai le fils aîné de ce Dieu-là et son représentant sur cette terre. Qui m'en empêchera? Moi! Madame, vous me forcerez à vous exclure vous aussi. Vous n'oseriez pas. 음악가 릴리는 장중한 발레 음악을 통해서 루이 14세의 위엄을 더욱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루이 14세의 꿈이 펼쳐집니다. 네, 먼저 땅을 보러 가는 거죠. Des fontaines, des forêts, des 1000, 3000 ouvriers s'il le faut, planter des arbres adultes. Nous construirons un canal, large comme une mer. J'y ferai voguer mes galères. Labyrinthe, ou me perdre avec qui rêve de me retrouver. Danser ce marais, danser tout ce royaume. Nous donnerons des balles comme personne n'a jamais osé en rêver. 네, 희극의 대가 몰리에르는 코미디로 왕을 이제 웃게 합니다. 네, 몰리에르가 있을 때 왕은 항상 웃었죠. 그리고 성직자들과 귀족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따르티프 연극을 통해서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해줍니다. 네, 바로 그 따르티프 공연 장면인데요. 네, 초연호 금지되죠. Un dévot comme vous, et que partout on nomme. Je n'en suis pas moins homme. 네, 성직자들이 보다가 막 무릎을 꿇죠. Je sais qu'un tel discours de moi paraît étrange. Mais madame, après tout, je lidérais en regardant 네, 성직자가 막 여자를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aveugle qu'un homme est de chair. Passons. Vous protégez votre fille qui font scandale, sire. Et de ce scandale, Dieu vous demandera compte. 결국 따르티프는 상연히 금지됩니다. Et sa pièce n'était qu'une farce. Je serai là. Rien ne se fera contre ceux qui ont pour tâche de veiller au progrès de la dévotion. Pénitence publique et solennelle de sa poésie licencieuse et irreligieuse. Théâtre, vous en conviendrez, sire, n'a pas à juger l'Église ni ses plus ardents défenseurs. 1670년이 되었는데요. 네, 왕은 발레를 하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발레 음악을 작곡할 필요가 없어진 릴리는 몰리에르와 이제 코미디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네, 루이 14세에게 자기에게 프랑스 오페라를 만들 그런 특권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만 음악을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Donnez-moi le privilège, sire. À moi seul.
Depuis hier, il 그래서 몰리에르가 극의 음악을 사용할 수 없게 de 합니다. chanteurs et de 2 instruments. Mes pouvoirs de monter des spectacles en musique, moi seul. 그래서 1673년 몰리에르는 왕도 아무도 오지 않는 마지막 연극을 하다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릴리는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지만 왕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릴리마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릴리는 쓸쓸히 혼자 죽어갑니다. 루이 14세는 절대 권력과 함께 완성된 베르사유를 바라보면서 네, 그런데 여기에는 웃음도 이제 음악도 없죠. 네, 마지막에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네, 루이 14세의 본격적인 절대 왕정이 시작됨을 알리는 듯합니다. 화려한 거울의 방이죠. 베르사유에. 다음 시간에는 18세기 로코코 문화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